박서진 스타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신의 집이 주말 피크타임에 접어들었을 때 거실의 부드러운 노란 조명 아래 온 가족 부모님부터 서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큰오빠 박효영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약간의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림남의 무대 뒤에서는 늘 조용했던 막내 여동생 효정이가 온 가족을 경악하게 만든 독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불운한 여자가 제 오빠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까? 그 말은 단순한 돌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공간에 가해진 가볍지만 뼈아픈 일격이었습니다. 부모님부터 서진까지 모든 시선이 막내 여동생에게로 향했고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즉시 벌떡 일어났고 큰오빠 효영은 마치 실로의 끈이 끊어진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야기는 몇 시간 전 큰오빠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다소 수줍어 보였지만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과일 접시를 치웠고 아버지는 의자를 바로잡았으며 서진은 분주하게 차를 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효정은 문가에 서서 마치 우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안녕하세요, 언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효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대답하지 않고 힐끗 쳐다본 뒤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손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는 그 장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여동생이 대나처럼 분명하게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 그분이 오셨는데 인사 한마디는 해야지 않겠니?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우리 큰오빠를 견딜 수 있는지 먼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어머니는 놀랐지만 서진은 여동생이 그 누구보다 진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불운한 여자가 제 오빠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까? 라는 인사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볍지만 충분히 깊은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큰오빠의 연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효영의 여자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효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설거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효정은 마치 코미디 영화 대본을 몰래 읽은 듯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불운해지고 싶지 않다면 큰오빠 손이나 잘 잡으십시오. 설거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동생의 잔인할 정도로 유머러스한 말에 모두가 당황하면서도 안도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효영이 다가와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이 장난친 겁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당신이 저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효정을 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속상해하지 않겠니? 여동생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속상해한다면 그만큼 진지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빠가 진지하지 않다면 저는 더 참을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벼운 웃음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오빠는 달래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좀 놀랐을 뿐입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남의 집딸이 좀 너무 섬세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잘 맞습니다. 큰오빠의 여자친구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시련을 이겨낼 겁니다.
식탁에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심각해 보였던 일이 우습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살림남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그 반쯤은 미스터리하고 반쯤은 코믹한 장면을 다시 볼 때마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넷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오빠를 지키는 방식이 미래의 형수님 다리를 떨게 만드네요. 사실 저 여자분만이 효정이가 팔짱 끼고 서서 지켜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어떤 불운한 여자가 제 오빠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도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다음 날 프로그램 진행자는 공개적으로 짧은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MC가 물었습니다. 정아, 그 말을 한 건 오빠를 사랑해서였나요? 아니면 그분을 겁주려고 한 건가요?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합니다. 제 오빠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그의 인생에 들어와야 한다면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상기시켜 드린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느꼈습니다. 그 충격적인 태도는 거만함 때문이 아니라 마치 옆에 존재하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관찰이 필요한 증인처럼 진지하게 오빠를 사랑하는 여동생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 주 촬영 비하인드 프로그램에서는 서진이 온 가족이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순간을 녹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연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정아, 이런 건 처음이라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여동생은 찻잔을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바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제가 믿는 사람은 영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저일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오빠의 연인은 이제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오빠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 친절하고 진지하며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밤이 조용해졌을 때 세 남매는 정원 아래에서 물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동생 말이 참 밉살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성급하게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동생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빠 인생에 불운하게 발을 들여놓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만약 누군가 부드러운 바람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마치 안도감이 섞인 부드러운 웃음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가족의 정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자신의 오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이